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신유월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실전사주에 대한 감명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학이라고 하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음양학. 우주 만물은 음과 양입니다. 여자와 남자, 하늘과 땅과 음지와 양지와 그리고 자와 우와 뼈와 살과 홀수, 짝수,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은 양이고 가을, 겨울은 음이고 모든 것이 음과 양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독립심이 강하고 활동성이 강한 거고, 음이라고 하는 거는 의존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활동성이 좀 양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입니다. 이 사주를 딱 보게 되면은 양음, 음양입니다. 그 바깥으로는 양이 많고 음이고 양입니다. 그러면은 사주가 뭐냐? 외양내빈이라 그런다. 외양내음이라 그럽니다. 바깥은 아주 화려하고 활동성이 같은 것 같고 그렇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뭐냐, 좀 소극적이고 좀 음기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기. 이 음양의 개념을 우리가 사주를 항상 감명할 때는 그 성격적으로 우선 양팔통이다 그러면 활동성이고 범위를 넓히고 규모를 넓히고 이런 기운이 강하다고 보는 거고, 음이 많으면 좀 소극적이고 좀 축소적이고 치밀하고 꼼꼼하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이 많은 사람이냐 양이 많은 사람이냐, 음양에 대한 거를 잘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딱 볼 때는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무슨 오행이 많고 적으냐, 오행이. 그 오행이 많은 거가 무슨 오행이냐? 그럼 기토날의 갑신의 신유의 기후의 병술인데, 이 기토로 봤을 때 천간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보는 게 천간입니다. 천간에는 기토의 시에는 병화가 있습니다. 병화는 뭡니까? 태양화로서 인수가 됩니다. 인수라고 하는 것은 교양적이고 학술적인 걸 얘기합니다.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교육적, 학술적 교양이나 지식이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는 행동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금이라는 건 토생금 식신입니다. 식신은 뭐냐? 내 배운 거를 응용하고 하는 표현력이 발달되어 있다 이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표현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는 게 많아도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 표현력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응용력, 임기응변,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 돈을 버는 수완이 좋은 거예요. 수완. 그래서 식신이 있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성향 하나가 운명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갑이 있습니다. 목국토. 이건 감성, 정관이 천간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명예운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명예운이. 마음은 명예운이 좋은데 생각은 마음이 명예나 이런 관직에 대한 정치가로서의 어떤 관직 명예운은 좋은데, 요런 위에 있는 마음이 지지의 상황과 환경에서 조건이 위의 생각과 마음이 잘 받아들여지느냐, 잘 뒷받침되느냐, 그걸 견제하고 있느냐, 그것이 잘 안 풀리는 요소가 있느냐, 그런 오행의 기운을 살피는 게 사주 감명에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요 갑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나무인데 이게 관직인데 정관인데 밑에 금을 깔고 앉았어요. 금강목당하지 않습니까? 또 유가 있고 유가 있어요. 그 지지의 옆에 맨 금이 금강목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관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마음은 명예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명예운이 잘 풀린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명예운이 어려운 거예요. 관직에 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자인 경우에 이런 사주다 했을 때 관은 남자 아닙니까? 남자를 극하잖아요. 그럼 남자를 극하니까 남자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주변 환경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사주를 보실 때는 요 신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치지의 신유유 유술입니다. 또 유술하면 뭐가 됩니까? 금국이 됩니다. 금국.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지가 전부 뭡니까? 금의 세력이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도를 그릴 때 금이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그럼 이 금이 많으면 목화 토금수 중에서 이 제일 많은 오행이 뭐냐?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태과불급이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으면 그 기운이 너무 많으면 기운 작용을 못하는 겁니다. 부실한 거예요. 그럼 이 사주는 금인 나에게 뭐가 되느냐? 식신이 됩니다. 이건 상관이 돼요. 식신 상관이 천간에 투출되고 뿌리를 내리는 금국을 이뤘습니다. 금국이요. 그러니까 이 토라고 하는 기토가 토생금 해가지고 신약사주가 돼버렸습니다. 신약사주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 사주의 병은 뭐냐? 너무 많은 것이 바로 병이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이. 그러니까 이 사주는 금이 병이 되는 거예요. 금. 금은 뭐냐? 식신상관이에요. 식신상관이 병이 된 겁니다. 식신상관.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돈을 생해주는 건데 너무 식신상관이 많으면 돈을 생해주는 그 기운작용을 이것이 기운작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기가 벌써 부실하기 때문에. 너무 태과는 병이에요. 병이 걸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식신상관으로서 두뇌가 명석하고 아이디어가 좋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재물을 뒷받침하는 기초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금인데 금이 많다가 보니까 그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자 사주인 경우에는 뭡니까? 식신상관이 이렇게 많으면은 남자를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밀어내요. 남자를 너무 식신상관이 많으면은 남자를 너무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밀어내고 남자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고 하니까 부부 생활에 부적합한 성격이 되고 외롭게 인생을 살다 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상관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친을 공부해 보면은 편인이니 식상관이니 비견겁이니 체나관이나 이런 거가 뭐를 지배하느냐? 그 성격을 보는 겁니다. 성격. 성격이 운명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자 성격에 처녀가 총각을 보게 되면 30분 이내에 그 눈빛과 태도를 딱 보는 순간 30초 내에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 나를 이뻐하게 생각한다, 나를 못마땅히 생각한다는 그 표정을 읽는 거가 30초면 다 끝나버려요. 그래가지고 30초에 읽다 끝난 다음에 인수가 발달된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는 표정이다 느끼는 순간 개새끼 딱 그러는 거예요. 개새끼 그러는 거예요. 비견겁이 있는 사람은 딱 보는 순간 내가 어떻다고 왜 나를 안 좋게 보느냐 딱 반항심을 가져요. 식신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머리를 써서 좋게 만들 것이냐 하는 자기의 태도와 행동 방식을 궁리하고 연구하고 머리 쓰는 게 식신이야. 죄를 가지고 있는 성격의 여자는 좋은 관계를 그래도 유지해야지.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를 존중하도록 내가 만들 거야. 똑같은 상황에서도 반응은 지각하게 육친의 성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운명의 요소예요. 운명의 요소가. 근데 이 식상상관이 많으면은 그런 응용해서 머리를 쓰는 그 기능이 부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요게 이 사주의 특징이에요.
사주를 볼 때는 뭐냐? 병과 약을 보셔야 돼. 병. 뭐가 병이고 뭐가 약이냐. 너무 많은 게 바로 병입니다. 그럼 약이 있어야 돼요. 그 약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병술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병하고 화극금 해주는 겁니다. 화극금. 그러면 이 병이 억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 사주는 뭐가 약이 되느냐? 병화나 목화가 들어오면은 목생화시켜서 화극금 해주니까 뭐 너무 많은 태거의 식상관을 견제시켜줌으로 인해서 억제함으로 인해서 기운이 안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런 병이 있는데 병화가 없다. 약이 정화라도 없다. 그러면 이 사주는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평생 동안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사주는 뭐냐? 금이 많기 때문에 금이 많으면 이 금의 기운을 뭐냐? 억제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설기하는 방법입니다. 설기. 수가 들어와서 금생수 해줘서 수의 기운이 금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금생수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주가 금이 많기 때문에 금수관계가 음기이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수가 들어와도 좋다고 봐야 돼요. 반면에 이 사주는 시작사주니까 비견겁이 들어오면 토가 들어오면은 좋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만 토가 들어오면 오히려 병을 생해주기 때문에 토생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토가 들어오면 귀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도움을 주는 비견겁도 되지만은 병을 더 토생금 해준다 이거예요. 요런 기운의 변화 이치를 병약을 보고 희신과 귀신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주의 경우에 그래서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요 식신상관이 이렇게 많게 되면은 재물운도 약하고 여자인 경우에는 남자운도 약하고 그래서 남자운이 약하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고독하고 외롭게 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식신상관이 많은 사람은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남자를 자꾸 밀어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과형. 그래서 자기가 언제까지나 항상 마음속에는 뭐냐 죽을 때까지 돈 버는 마인드, 돈 버는 생활, 돈 버는데 머리 쓰고 궁리하다가 돈만 벌다가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살다 가는 게 식신이 많은 사람의 그 성향이고 성격입니다. 우리가 운세를 이렇게 보면 임술계의 갑작을 추렇게 나갑니다. 그럼 사주는 뭡니까? 금이 많기 때문에 서늘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목화운이 들어왔을 때 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냐? 5대운으로 갔을 때 45세부터 병인정묘. 요게 인생으로 말하면 최고의 아주 결정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기라고 썼어요. 이때 병화 정화가 들어와가지고 많은 금을 갖다 제압을 하니까 좋습니다. 근데 요 대운에서 무진대운에 들어옵니다. 무진대운. 진이라고 하는 게 3월이지만은 진이라고 하는 건 토도 됩니다. 진이 들어오면 진유금이 돼버리잖아요. 여기서 진술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유금이 되고 진술충이 되고 진술충이 되면 이 창고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 병화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진술충이가 사주 볼 때 어려운 이유치는 뭐냐면 진이 들어와서 충이 되고 합이 되고 세력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병약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이런 관계에서 진술충미를 푸는 것이 사주 간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진유합금이 되죠. 토는 뭡니까? 무토는 나에게 비겁이 되잖아요. 천간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협조자가 됩니다. 물론 이 금을 생해주기도 합니다만은 신약사주니까. 그러니까 귀인도 나타나고 진술충이 돼서 창고문이 열려서 돈도 들어오고 그러나 진유합금이 금이 됨으로 인해서 뭐냐 오히려 금이 나에게 병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사다마라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것 가운데에 안 좋은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가운데 돈이 들어오지만은 손재수가 잇따른다든지 이런 요소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를 볼 때는 무슨 오행이 많고 적으냐. 그러니까 상관이 이렇게 태왕한 사람은
항상 고독하고, 상관이 많은 사람은 여자인 경우에는 남자를 밀어내고, 그래서 외롭게 살고, 돈에 대한 욕심만 갖지, 생각만 갖지, 실질적으로는 돈에 운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 태과는 그 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사주에 대한 신유월주에 대한 갑신, 신유, 기유, 병술에 대한 병약에 대한 용신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운 보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진술충묘에 대한 이치를 잘 터득하시는 그 방식이 통변법의 중요한 이치라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